예,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계획론 5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시간에는 4주차 강의를 요약 정리를 해서 복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기능, 수립 대상 및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요. 다시 강의안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이것도 이제 그 도시계획법, 죄송합니다. 국토계획법 제19조 제2랑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3장 제1절에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초조사,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집행계획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초조사는 대부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그 지역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서 기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구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간 구조 설정. 그래서 공간 구조는 뭐 개발축, 그리고 녹지축 설정, 생활권 설정, 그리고 인구 배분,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문별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기반 시설, 도심 및 주거 환경,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 녹지, 방제 안전 및 범죄 예방, 그리고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행, 뭐 이렇게 이제 크게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행 계획 해가지고 계획의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집행을 하려고 하면 뭐 재정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재정을 확충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그리고 뭐 단계별 추진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집행 계획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이제 서울특별시의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2006년에 이제 입안이 됐고요. 부산광역시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그래서 이건 2011년에 입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은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론, 뭐 기초조사,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빠져 있습니다. 뭐 빠져 있긴 한데 이제 그 자료집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초조사 부분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기본 구상은 이제 202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의 제 1부에 기본 구상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계획의 기조, 서울의 계획과제와 기본 지표, 공간구조, 개편 구상 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부 부문별 기본계획의 첫 번째 생활권 계획이 여기에 이제 또 포함이 됩니다. 부문별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 재건축 재개발 계획, 교통 및 물류 계획, 정보통신 계획, 산업경제 계획, 주택 계획, 환경 보전 계획, 공원 녹지 계획, 경관 계획, 사회 개발 계획, 방제 계획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계획 부분은 제3부 실현 방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실현화 방안 해가지고 한 챕터에서 이 집행계획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2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갖다 말씀을 드린 것은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거기 2014년에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체계가 조금 이 그 기초조사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집행계획 뭐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질 않은 체계여가지고 그냥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같으면은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이 2011년에 입안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론이 이제 제1편, 제1장, 그래서 계획의 기조, 계획의 개요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조사는 그 제1편, 제2장에 지역 특성 분석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구상을 제2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2장에서 도시 공간 구조 구상, 3장 저탄소 녹색 도시 구상, 4장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 계획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 구상과 더불어서 저탄소 녹색 도시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본 구상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떤 그 환경과 관련된 것이 도시 기본 계획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계획은 이제 제3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토지 이용 계획, 2장 기반 시설 계획, 3장 도심 및 주거 환경 계획, 4장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계획, 5장 경관 및 미관 계획, 6장 공원 녹지 계획, 7장 방제 및 안전 계획, 8장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과 지능 계획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집행 계획은 제3편의 제9장 해가지고 계획의 실행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도시에 살고 있든 하여튼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 그 책자 또는 요즘에는 이제 막 그 도시의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도시 기본 계획을 이렇게 PDF 파일이나 파일 형태로 올려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열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 도시가 우리 시군이 어떤 식으로 도시 기본 계획을 입안을 해놓고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면 미래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미래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뭐 알 수 있겠죠.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부문별로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저는 생활권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권 설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도시의 발전 방향을 갖다가 이제 설정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계획의 실행, 그래서 집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볼 게 이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 해가지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침 제3장 제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계획의 종합성 제고, 관련 계획 간의 연계와 조화,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 계획의 차등화, 단계화 뭐 이렇게 이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종합성 제고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인데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 물적인 공간 구조와 그리고 경제, 사회, 행정, 재정 등 비물적인 변화를 비물적인 분야를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입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기초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미래 전망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전체 구상이 창의적이 되게 하고 시행 과정과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계획의 종합성 제고라는 원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관련 계획 간의 연계와 조화입니다. 그래서 관련 계획을 보면은 도시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으로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보다 위상이 더 높은 계획이죠.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위 계획에서 입안한 내용을 수용을 해야 되겠죠. 위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 단위 계획 등 그 하위 계획의 수립을 고려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하위 계획이죠. 요거 수립할 때 토지용도 분류의 지침이 되도록 용도지역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입니다.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이 세 번째 원칙인데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은 크게 한 10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주 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정비, 개량, 보호 및 확충, 그리고 도시 간의 연담화 방지,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계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인데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이게 이제 그 환경 보전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 도시 개발을 조화시킨 게 이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뭐 이걸 갖다 뭐 에코폴리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폴리스는 그 에컬러지칼하고 폴리스 둘의 이제 합친 단어인데요. 에컬러지칼은 생태적,
그리고 폴리스는 이제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생태적 도시, 이게 이제 첫 번째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도시 간의 연담화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연담화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두 개 이상의 도시가 맞붙어 있어가지고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거대 도시로 탄생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연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담화를 방지하고 환경 오염 예방에도 또 주력해서 계획을 짜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자원 전략적인 개발 그리고 관리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요.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각종 자원의 수요가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라든지 물, 에너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자원들의 소비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은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지난 정권에서 좀 많이 해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단절되지 않고 어떤 벨트 형태를 유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친환경적인 개발과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의 이제 세 번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을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벨트는 쭉 연결된 그런 지역이니까 그 벨트 형태를 유지해서 녹지가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되도록이면 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지축 생태계 우량 농지 그리고 임상이 양호한 임야 그러니까 상태가 좋은 임야겠죠. 그리고 양호한 자연환경, 수변 지역 이렇게 그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되도록이면 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공유 수면에 대해서는 뭐 항만 어항 등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유 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뭐 간척지로 다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공유 수면을 뭐 보전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자, 단지라든지 뭐 이렇게 뭐 산업단지 또는 뭐 주택단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비가 내릴 때 비점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수계, 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비점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출되고 배출되는 경로가 구분되지 않는 수질 오염 물질을 비점 오염 물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분해성 유기 물질, 합성 세제, 중금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점 오염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그 비점 오염 물질이 그 비가 내리면 강우 시에는 유출량이 증가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출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이제 유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강이나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또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하천축의 발전 잠재력을 진단해 가지고 하천축을 활용한 도시 공간 구조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있고요. 여덟 번째로는 이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등 하천 환경의 특성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기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죄송합니다. 아홉 번째가 도시의 쾌적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 뭐 바람길을 분석하고 바람길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도심의 어떤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에서 발생하는 뭐 인공열이라든지 뭐 대기오염이라든지 또는 건축물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시 상공에 그 주위보다 높은 온도의 공기가
선 모양으로 덮여 있는 현상을 덮여 있는 상태를 갖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좀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9번째이고요.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연안의 이용 상황, 뭐 침식 상태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연안 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연안 관리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대 앞바다 같으면은 예를 들어 해운대 앞바다 같으면 이제 침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바닷모래가 계속 좀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 관리 방향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10번째 마지막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그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 중에 마지막 4번째 기본 원칙이 계획의 차등화 그리고 단계화입니다. 그래서 계획 내용의 상세 정도는 인구 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 그리고 기반시설의 배치 계획, 토지 용도 등은 지역 간에 서로 연계해가지고 계획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차등화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단계화의 내용은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 연도가 있고 그다음에 단계별 최종 연도 이런 것들을 두어가지고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단계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가지 계획의 종합성 제고, 관련 계획 간의 연계와 조화,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 계획의 차등화, 단계화 이 4가지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럼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립을 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게 뭐 그닥 우리들한테는 와닿질 않죠. 뭐 이게 뭐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도시계획 그 엔지니어링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별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일거리를 찾아내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부분 잘 보시고 나중에 이제 도시계획 관련된 그런 그 기업이나 좀 일을 갖다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의 입안 그리고 확정은 크게 이제 4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쪽에 38쪽에 그림으로 단지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기초조사 단계,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단계, 기본계획 확정 및 승인 단계, 그리고 기본계획 공고 및 열람 단계 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조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등 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이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요. 시장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 군수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하면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방의회, 뭐 시장 군수가 이제 지자체장인데 그 해당 지자체에 지방의회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2번째 단계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렇게 공청회도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기본계획을 확정 승인하는 단계인데요. 확정 승인하는 단계에서는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뭐 결국 국토교통부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 이제 그 국방부도 관계 행정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뭐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든지 승인을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도지사는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공고 및 열람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이 확정, 승인되면은 그때는 이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공고해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갖다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하나라도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 승인하는 단계에서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하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하고 이렇게 나눠놨죠. 그래서 시장 군수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시의 시장 그리고 군의 군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뭐랄까요 위치를 갖다가 지위를 갖다가 둘로 나누어 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같으면은 사실 상위 그 지방자치단체가 없거든요. 뭐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같으면은 그 자체로서 이제 하나의 그 광역 지방자치단체고요. 특별시,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입안하고 수립하고 할 때, 수립하고 이제 승인을 받을 때 그때 이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시나 군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나 군 같은 경우에는 상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경상남도 김해시다라고 하면 김해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경상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경상남도 도지사가 승인하기 위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까지 해서 이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현행 도시기본계획 제도하고 관련된 내용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음이 도시관리계획 제도니까요. 여기서 끊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쉬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